세아는 원방 앞에 조금 기억나? 네. 이따가 영상 보세요. 알겠지? 자, 유형 6번의 두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요거 저번 시간에 마저 설명하다가 마저 못 끝냈던 것 같은데, 봐봐요. 어떤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어떤 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이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만난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원 A가 있고 원 B가 있는데 이 원 A하고 원 B가 두 점에서 만난다 치면 여기를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맞니?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이 노란색 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노란색 선이 A라는 원의 입장에서 봐도 A라는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그은 선이 되는 거고 B라는 원이라 입장에서 봐도 B라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근 선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는 어떤 원이 있고 어떤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요 녀석. 이 노란색 직선을 이 노란색 선분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현이라고 부릅니다. 현. 얘를 현이라고 불러. 오케이? 현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 우리가 활골이라고 부르지. 활골. 맞아? 근데 이 현이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뭘 그으면? 수직인 직선 수선을 그으면 정확하게 수직 2등분 됩니다. 정확하게 2등분 돼.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현이라고 부른다 그랬거든. 오케이? 그러면 원 A 입장에서 봐도 이 노란색 선은 현인 거고 원 B의 입장에서 봐도 이 노란색 선은 현인 거잖아.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은 A하고 B에 둘 다 현으로 작용하는 선분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색 선을 A하고 B의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통현 알겠니? 그런데 이 현 A, 공통현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직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점 A하고 점 B가 만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맞아? 점 A하고 점 B가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 이름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사실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왜냐면 내가 여기하고 여기 두 점의 좌표를 알면 뭐라고? 두 점의 좌표를 알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니까 사실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잘 봐봐.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원하고 이 원이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맞니?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원이 이름이 이렇다고 쳐보자고. 아이고. A라는 원의 일반형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녀석이라고 쳐보자고. 그리고 b라는 원의 이름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하고 여기 교점이 된다는 건 점 원 A하고 원 B가 만나는 거니까 그래프 입장에서는 만나는 거고 식의 입장에서는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A라는 원하고 B라는 원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식을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요거하고 요걸 이렇게 같다라고 놔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녀석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이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방정식은 한쪽이 어떻게 되지? 는영이 되잖아. 는영. 그지? 그래서 이쪽을 몽땅 이쪽으로 다 넘길 생각인 거야. 몽땅 이렇게 다 넘길 생각인 거야. 그래서 얘를 몽땅 다 넘겨봤더니 얘하고 얘가 사라질 거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뭐가 남냐면 a-a-에 x 더하기 b-b-에 y 더하기 c-c-는 는영이라는 녀석이 남았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봤더니 얘가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x, y에 대한 몇 차식? x, y에 대한 1차식이죠.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녀석, 얘를 만족하는 x값하고 y값을 찾으면 그게 요점하고 요점인 거지. 맞잖아. 이 원하고 이 원이 같아지는 점이 얘하고 얘인 거니까 요 방정식을 풀면 뭐라고? 요 방정식을 풀면 요 방정식은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갔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와. 그러면 결국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인 거니까 결국 이 식이 누굴 지나간다는 얘기니? 얘하고 얘를 지나는 식이란 얘기인 거지. 이거 같이 이해가 가?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근데 얘가 지금 x와에 대한 1차식이니까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인 거니까 얘가 지금 현재 직선이거든요? 맞니?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여기하고 여기를 지난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맞지? 그럼 결국 얘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란 얘기야. 와서 태어나? 맞니? 맞아?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 정확하게는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 녀석이 되는데 이 녀석을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을 봤더니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겼어. 그러면 한쪽으로 넘긴다는 얘기는 이 원에서 이 원을 빼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 이 녀석이 이 원에서 이 원을 뺀 식인 거야. 맞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은 한 원에서 다른 한 원을 빼면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야. 한 원에서 다른 한 원을 뺀 다음에 는영이라고 놓으면 그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저번 시간에 이 녀석을 설명하다가 수업이 끝나서 그냥 숙제로 풀어갖고 오라고는 했는데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한 원에서 한 원을 뭐 하면? 빼면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점하고 이 점, 즉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지. 맞지?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을 생각해보면 공통현, 요 녀석을 지름으로 갖는 원인 거야. 맞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 우리가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점이 몇 개 필요하지? 몇 개 필요해?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최소한 3개 필요해. 맞잖아. 이 녀석들 봐라. 우리 원의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는 0이지. 맞지? 지금 여기에 미지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 3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하기 위해서 점 3개가 필요해. 맞잖아.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어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런데 이 원하고 이 원, 즉 원 A하고 원 B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오케이? 그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은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원은 이런 원이 되는 걸 거고요. 가장 큰 원은 사실 구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원은 무수히 많은 거지. 이번에는 얘를 그냥 현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이 노란색도 이 하얀색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니? 이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아, 그럼 선생님,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네요. 그지?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울 겁니다. 한원 플러스 K의 한원는 0 이렇게 세울 거야.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 부를 거냐면 이 녀석을 요 원하고 요 원이 만드는 교점을 지나는, 즉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K 값이 바뀔 때마다 원이 바뀔 테니까. 맞니? 무수히 많아지는 거야. K 값의 개수만큼 원이 생기는 거니까. 됐어? 그리고 만약에 요 K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뭐라고? 이 K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결국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는 형태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럼 내가 아까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는 걸 뭐라 불렀지? 공통연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맞아? 맞아? 아, 결론. 어떤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나 모두 다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거야. 한 원 더하기 K의 한 원은 0이라고 쓸 거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른 숫자일 때를 이 원하고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를 거란 얘기야. 됐어?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진짜 이해가? 이해가 안 가? 얘는 외워야 되는 내용인 거야. 얘는 암기사항이라고. 응? 너는 지금 머릿속에 내가 말한 걸 들을 생각이 없는 거야, 이 녀석아. 알겠어? 얘는 암기사항인 거라고 지금. 얘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야. 오케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안 돼. 왜? 뭐? 왜? 모의고사 어저께 봤잖아, 너희. 너희는 오늘 봤어 또? 오늘 며칠이야? 오늘 3일이잖아. 3학년만 오늘 본 거 아니야? 아, 2학년이 어저께 보고 1, 3학년은 같이 봤어? 몇 점 맞았어, 그래서? 81 되신 거 같은데 응. 찍은 걸 많이 맞췄어요. 네. 30분 있잖아요. 응. 34가 다 되거든요. 응. 찍었는데 맞았어요. 단답형을? 그리고 그냥 오늘이 3일이고 주중이 5일인데 5일이니까 4잖아요. 그래서 그냥 34라고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해봤는데 맞았어요. 근데 1학년 때 모의고사 안 중요해. 1학년 때 모의고사 안 중요하고 2학년 때부터는 중요하고. 알겠지? 자, 그리고 너희가 보는 건 사실 모의고사가 아니라 학력평가야, 학력평가.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매년 난이도를 좀 비슷하게 내거든요. 왜냐면 매년 이제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을 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지라고 비교해. 그러니까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거야. 작년 17살 고등학교 1학년의 학력 수준과 올해 17살의 학력 수준과 내년에 17살의 학력 수준과
몇 년 전 17살 학력 수준을 쭉 놓고 애들의 학력 수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지라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거거든. 한두 번씩.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너희는 딱 올해 걸 보면 이제 올해 거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2021년도 6월 고1 그 학력평가 이렇게 등급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돼. 근데 그것만 확인해 볼 게 아니라 작년 것도 확인해 보셔야지. 그리고 그 전년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몇 년치를 딱 확인해 봐. 그 다음에 이제 느끼면 돼. 아, 갈수록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매년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 이게. 그렇잖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좀 덜 가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도 많아지는데 왜 학력 수준은 떨어지는 거야? 어? 집에 있으면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 가면은 너희 막 그 국영수가 막 이런 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딴 것도 공부시키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뺏기지만 집에만 있으면 너희가 그 유튜브 안 하고 SNS 안 하고 막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기회 아니냐? 기회의 땅이야. 이거 기회의 땅. 모든 아이들이 SNS하고 유튜브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릴 때 너희가 거기에서 탁 빠져나와갖고 공부를 하잖아? 그렇게 해서 몇 달만 공부하면 진짜 성적이 수직 상승해요. 아이들이 지금 맨날 집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SNS하고 있고 이제 맨날 유튜브 보면서 대도 않는 거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있을 때 하루에 2-3시간씩만 보통 애들은 하루에 2-3시간 그거 하고 있어 진짜로. 이 태어나 보통 그렇잖아, 그잖아. 그걸 너희가 공부했쓴다고 생각해봐. 진짜 이 광명 지역 말고 전국 등수로 따지면 몇 달만 하면 몇만 등에서 몇십만 등이 올라갈 수 있어. 기회의 땅이라니까 지금이 기회의 땅인데 너희가 그 기회를 못 찾아서 그래.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 이거 잘 생각해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정말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 저기 메가에도 있고 이투스에도 있고 대성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 많은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러면 오늘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훨씬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맞지? 근데 아니지. 어저께 고2가 시험을 봐서 어저께 고2 기준으로 선생님이 어저께 건 다 확인했으니까 보면 1등급 컷이 작년에는 88점이었어. 2등급이 78점인가 그랬고 그리고 3등급이 70몇 점인가? 72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1등급 컷이 81점이야. 작년보다 4점짜리 2문제를 더 틀려도 돼.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너희가 어렵게 느끼는 거야.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난이도로 낸다니까? 그래야 이게 비교가 돼. 절대적으로. 작년과 올해와 그 전에는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애들의 학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슷하게 출제해야만 비교 가능해. 시험 자체가 달라지면 어떻게 비교해? 봐봐. 시험 난이도도 달라지고 아이들도 싹 다 달라지고 그럼 뭘로 비교해? 맞잖아. 전혀 새로운 아이들이 전혀 새로운 시험으로 시험을 봤어. 비슷한 난이도가 아닌데 그럼 뭘로 애들의 학력 수준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네? 어떻게 뭘로 비교해? 비교 못해. 맞잖아.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로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교육청에서. 근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 점수가. 그지? 그만큼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럴 때는 정말로 공부를 더 많이 시켰어. 더 많이 시켰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를 지금 많이 아이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인 거야. 내가 조금만 하면 정말로 많은 아이들 위로 올라설 수 있어 성적이.
안 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진짜 기회라니까. 기회 땅에 있는 거야, 너희는. 근데 너희마저도 거기에 동승하고 이렇게 탁 올라타서, 아유, 내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아유, 뭐 쟤는 3시간 하니까 난 1시간만. 안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진짜로 내가 좀 수학을 좀 잘해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몇 달만 해보면 돼. 진짜 SNS 끊고 유튜브 끊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지 말고 몇 달만 투자해보면 딱 보인다니까 내가 애들 위로 확 올라갔다는 게.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맛이 안 나요. 계속 같은 위치에 있게 되잖아. 왜? 내가 한 만큼 다른 애들도 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역전되지 않아. 자,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이 원하고 이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이 원하고 이 원의 교점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얘하고 얘 방정식을 구해보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나는 한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녀석이 얘라고 치자.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치자고. 그럼 나는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지는 요점하고 요점을 그지? 찾아내고 그리고 이 녀석하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하고 이 원에 뭘 구해도 되는 거지? 방정식을 구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난 이 직선을 구해볼 생각인데 이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보면 된다고. 맞지? 그럼 내가 이 직선을 구해보면 사실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니? 이렇게 날아갈 거고 x 플러스 3i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럼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거하고 요거의 교점은 요 녀석하고 얘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한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네? 맞니? 자, 집어넣으면 y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얘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9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10y의 제곱 더하기 6y 마이너스 4가 0. 2로 약분하면 5y의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맞니? 자, 인수분해 할까요? 5, 1, 1, 2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5y 마이너스 2하고 y 플러스 1이 되는 걸 테니까 y는 얼마?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x값도 구한 거지.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 얼마? 2가 되는 걸 거고요. y가 이 녀석이니까 내가 여기다 y에다 집어넣으면 x는 얼마?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15에다가 2분의 18이 되는 건가?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17이 되는 건가? 마이너스? 응? 그러네. 쏘리. 5분의 2. 자, 내가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6에다가 빼기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결국 요런 요점 하나하고 요점 하나하고 누구를 지나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맞니? 그러면 사실 내가 세 개의 점을 알았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뭐 해도 돼? 방정식을 풀어도 돼. 근데 지금 이렇게 풀려고 봤더니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풀고 싶지 않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걸 배운 거야.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해. 왜 안 돼? 얘도 푸는 방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요 녀석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일단 요 녀석은 제껴두고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너 정신 안 차려? 교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k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배웠지.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2원하고 2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원하고 2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거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뭐야?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의 넓이를 물어보는 중이지. 그런데 얘가 이 녀석이 누구도 지나야 돼? 1,0도 지났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0, 1, 0, 1,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계산하지 뭐. 1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에다가 1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0이네요.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다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가 0입니다. 맞니? k 얼마? k가 마이너스 2죠. k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요 녀석은 그대로 나올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군요. 전개사역자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입니다. 결국 이 녀석이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는 원인 거야. 맞아?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마이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먼저 쓸까?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은 0이죠. 결국 나한테 물어보는 건 이 녀석에 뭘 물어보는 거야?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반지름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좋아. 그래서 물어보자. 성민이 반지름. 반지름 공식. 이렇게 되는 이거지? 자, 2분의 루트. 그러면 얼마인 거야? 얘가 52? 맞니?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2 루트 1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약분 처리하니까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루트 13인 거야. 맞죠? 그럼 넓이는 13? 파이가 되는 거겠지. 뭐가 됐든 이렇게 푸는 게 처음에 풀었던 것보다 훨씬 쉽냐고 안 쉽냐고. 쉽다고. 맞잖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을 몰라도 풀어낼 수는 있는데 학교 시험 보고 있는데 그렇게 풀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한 문제 풀고 나는데 시간이 없어.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빨리 갔다 와.
너 이거 맞췄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아, 더워. 난 이제 벗어도 돼. 왜? 백신을 맞았으니까. 선생님 백신 맞았어, 이제.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하고 싶다, 이렇게. 백신 맞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었어. 그래갖고 타이레놀 먹고 막 이렇게 했더니 괜찮으시더라. 너희는 걸려도 크게 뭐 이렇게 막 이러지 않으니까 백신도 늦게 맞지. 근데 보통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너희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사고 나면 어린애들부터 먼저 구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왜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젊은 애들한테 먼저 안 주는 거지?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 세월호 있었을 때 학생들 죽었다고 오해를 하고 막 우리 어떻게 막 이러고 하면서 되게 막 안쓰럽고 막 그러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실버 여행을 떠나는 어떤 그 500명 있는 여객선이 침몰해 갖고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 이렇게. 그럼 사회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젊은 아이들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백신은 너희 먼저 안 맞히는 걸까? 너희는 학교 생활도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너희가 먼저 맞아서 너희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마스크 벗고 다니고 이래야 정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학교에 가갖고 모든 학생들이 모여갖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막 이래야 정상 아니냐? 근데 왜 나이가 많은 순서대부터 맞을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렇잖아. 난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우리나라 정책이 왜 그런 건지. 물론 그분들이 걸리면 더 위험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분들은 말 그대로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집에서 최대한 안 나올 수 있잖아. 안 나올 수 있잖아. 만약에 65세 이상이면 내가 맘만 먹으면 집에서 안 나오고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 활동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걸 맞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너희는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희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아니 왜 너희부터 안 맞히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지. 아니 뭐 앉아 있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되겠구만. 앉아 있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되겠구만. 고생했어 시험 보느라. 자 봅시다. 7번 현의 길이. 현이 뭐라 그랬지? 현이? 원이 있고 원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한 거 우리가 현이라고 불렀고 현 중에 가장 긴 걸 뭐라 불러 우리가 그러면? 현 중에 가장 긴 걸 뭐라 부를까? 생각해봐. 원위에 두 점을 잡았는데 그 중에 제일 긴 게 뭐겠어? 그게 지름이지 지름. 그지? 원위에 두 점을 잡으면 그 녀석을 현이라 부르고 현 중에 가장 긴 녀석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고. 그지? 그러니까 지름이라는 녀석은 원위에 두 점을 연결한 녀석인 거고. 맞지? 그래서 점 A하고 점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면 그 녀석의 중점에 뭐가 있는 거고 원의 중심이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현은 특징 하나가 있다 그랬죠. 현은 특징 하나가 있다 그랬다고. 그지? 원위에 두 점을 잡은 걸 우리가 뭐라 부르고 현이라 부르고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데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그은 것도 반지름이고 요렇게 그은 것도 반지름이에요. 맞니? 그래서 내가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한번 그어볼 생각이야. 됐니? 수선을 그어볼 생각이야.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요 하얀색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이 존재하게 될 거고
이 하얀색 삼각형하고 이 빨간색 삼각형을 보면 요 녀석이 반지름 R이고 요 녀석이 반지름 R이야. 얘는 공통이야. 맞지? 얘는 직각이고 얘는 직각이니까 RHS 합동이네? 맞죠? R 90도, H 빗변, S 또 다른 한 변. 즉 RHS 합동이란 말이지 얘가. 그렇다는 얘기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원이라는 녀석은 현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성질이 존재해요. 뭐가 된다고? 지성아? 네, 수직 이등분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 원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접선이 존재하는데, 그죠? 접선이 존재하는데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우리가 접점이라 부르는 거잖아. 접점. 맞니?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그어도 얘가 수직으로 지나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얘하고 요 녀석을 한번 합쳐볼게. 원에 있고 원 위에 현이 있고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요 녀석에다가 수선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탁 그으면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으면 얘도 수직이겠지.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점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얘는 원이고 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림 있어 없어? 그림 없어? 그럼 그림을 그리는 게 당연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원 하나를 그리고 대충 직선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데 내가 얘를 A라 부를 거고 얘를 내가 B라고 부를 거고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원의 중심에서 교점에다가 선을 긋고 원의 중심에서 교점에다 선을 긋고 원의 중심, 즉 원하고 직선이 보이지. 원하고 뭐가 보인다고? 원하고 직선이 보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이게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행동이야. 언제까지? 고3까지. 고3까지 하셔야 되는 행동이야. 원과 원이, 여기서 정리 한번 할까? 원과 원이 보이면 두 원의 중심 연결. 원과 원이 보이면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다. 오케이. 원과 직선, 원과 직선, 원과 직선 이런 게 보이면 뭐 한다? 원의 중심부터 수선을 연결한다. 오케이? 원과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얘를 접점이라고 부르지? 그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에다가 선을 긋게 되는데 얘도 접점이고 얘도 접점이니까 우리는 뭘 그어본다? 이렇게 접점에다가 선을 그어본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든 이유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선을 추가적으로 긋는 걸 우리가 보조선을 긋는다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이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비. sin A,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관련된 녀석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어떤 내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한 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얘하고 얘가 닮음이죠. 이렇게 그어도 닮음이죠. 맞니? 이렇게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어?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인 거고, 따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나면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나 닮음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는요?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를 공통으로 지나가는 공통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 공통접선. 그러면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얘가 지금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고 접점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겠지? 여기다 그으면 뭐가 되는 거겠지? 얘도 수직이겠지? 맞니?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현재 얘가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스몰 r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내가 만약에 라지 r이라고 부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되는 걸 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이 원의 중심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인 d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요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뭘 찾기 위함이야?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함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얘네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뒤쪽에 문제들이 나오면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이 녀석은 지금 이제 원이 있고 원을 지나는 한 직선이 있으니까, 그지? 직선을 긋고 교점 A에다가 원의 중심에다 선 긋고 수선 그으면 얘하고 얘 길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수직이 등분된다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 AB의 길이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궁금하대.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생각인 거냐면 얘하고 얘 길이가 서로 같잖아.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돼. 길이가 같으니까. 그지? 근데 내가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할 거야? 어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 질문. 얘가 4고 얘가 5고 이거. 이렇게 됐을 때 너 요 녀석의 길이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못 구하지. 얘는 얘가 삼각형이고 얘는 둔각이야. 4고 이거 했을 때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지. 못 구하지. 두 변의 길이만 주어졌을 때는 이 두 변의 길이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절대로 구할 수 없어. 맞잖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아니 혹은 이제 요거 좀 더 할까? 만약에 얘가 60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 구할 수 있니? 어떻게 구해? 어디다가? 내가 ABC 써줄게. A를 BC로 수직으로 내려요. 야 내려요. 그러면 이거 그 사인으면 너희가 지금 이걸 풀려면 그래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어찌 이용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어. 그리고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수원을 배우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써서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 너희 입장에서는 구할 수 없어.
물론 중학교 내용을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이걸 풀어낼 수도 있긴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50도야.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지. 못 구하죠. 그래 못 구해. 그럼 여기가 70 아니 여기가 110도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니? 얘가 특수각이면 이렇게 잘라서 구할 수 있어. 그치? 못 구하지. 근데 내가 요 녀석의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3인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직각이라고 줬어. 이렇게. 그럼 얘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는 구할 수 있지. 뭐 이용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이 녀석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내가 이 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현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녀석이 직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반지름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의 길이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맞지? 없잖아. 한 번에 구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서 그러면 이거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제는 직각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직각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만 있으면 즉 내가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얘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반지름이니까 요거 가지고 반지름 공식 쓰면 구할 수 있지. R은 2분의 루트 제곱 하는 거니까 16 더하기 4 플러스 16 이렇게 되면서 2분의 6이 되니까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지? 반지름이 3이란 얘기야. 그럼 자 질문. 난 얘가 궁금하니까 이제 얘만 알면 되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은 이걸로 구하면 되잖아. 절반의 마이너스, 절반의 마이너스. 저번 시간 빠졌으니까 세안은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이 녀석을 원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원의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을 찾는 건 이 녀석의 절반의 마이너스, 이 녀석의 절반, 이 녀석의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절반의 마이너스, 절반의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이 녀석까지의 거리니까 내가 얘를 D라고 하면 D는 루트 제곱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너 아직도 이거 모르면 혼나? 지성이? 불러. 확인해야 돼. 불러. 구하라고. 이거부터 이거까지 거리 구해보시라고. 내가 절반은 적었잖아 지금.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넌 오늘 남어 넌. 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부터 이전부터 이것까지 거리는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의 루트 얘를 요 x값에 요 녀석을 y값에 대입해서 절대값에 써주면 되는 거지. 2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니까 마3 그리고 플러스 5 그러면 5분의 계산하면 10이 돼서 2가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 여기가 2란 얘기야. 3, 2 그럼 여기는 루트 5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그럼 내가 궁금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2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야,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 간단한 문제 하나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했다고.
그지?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야, 이거 구할 때 있잖아. 원이 있고 원 위에 이게 원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현인 거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수선 긋고 이렇게 해서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직각인 거니까 반지름 구하고 이거 구해서 그냥 이 녀석 길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너희는 외울 거잖아. 그렇게 푸는 거라고. 그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구할 건데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이유 자체가 뭘 만들기 위함인 거라고?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인 거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모든 건 다 직각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너희가 그냥 딱 봤을 때 걔가 직각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포장지 하나를 덮어 쓰고 있는 거야. 너희가 고등학교 때 어떤 걸 구해야 되는데 걔가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 걔네가 몇 개의 포장지를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포장지를 벗겨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삼각형 안에서도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좋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모든 걸 다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고 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워서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데 너희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배우더라도 결국 거기서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풀게 돼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습해야 되는 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만약에 이제 용철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름을 쓰다 있지.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아까 원하고 원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중심 연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원하고 원이 있네? 중심 연결. 원하고 원이 있네? 중심 연결. 얘도 중심 연결. 너 직선이 있으니까 수선. 수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강박이 들 만큼 너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맞잖아. 성민이가 이렇게. 성민 이렇게. 원하고 직선이네? 수선.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박이 들 만큼 머릿속에 생각을 해놔야 어떤 도형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 맞아.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각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녀석. 요거는 풀어줄게. 봐봐. 지금 몇 시냐? 42요. 요 문제 하지도 않았는데. 자, 봐. 오늘 시험 봐야 되겠다, 2학년. 자. 오늘이요? 너희도 시험 보고 2학년도 시험 보고. 작년 광희 걸로 시험 볼 건데 문제 수가 12문제밖에 안 돼. 왜? 그래, 빼줄게. 자, 좌표평면 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얘가 있는데, 그지? 점 몇 콤마면? 3,0을 지나는 이 원의 현 중에서 그 길이가 뭐이?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의 현이어야 되는 거거든? 현이라는 건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어떤 두 점을 잡고 얘를 지나는 선분 중에 가장, 그지? 선분 중에 그 길이가 자연수인 거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 점을 지나는 현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을 지나는 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녀석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을 구해. 가장 작은 녀석.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현 중에 가장 긴 녀석을 구해. 근데 현 중에 가장 긴 건 뭐라 그랬지 내가? 지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을 지나고 이 원의 현 중에 가장 긴 거는 일단 이 녀석일 거야. 이거. 이걸 거야. 맞지?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10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 중에 길이가 10보다 큰 녀석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현 중에 길이가 자연수인 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있겠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있겠네? 근데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현 중에 가장 짧은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점을 지난 현 중에 가장 짧은 녀석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현의 길이는 적어도 그거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짧은 녀석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짧은 건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녀석 중에 가장 짧은 현은 요 녀석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요 녀석이 가장 짧습니다. 얘가 가장 짧아.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지금 현재 구해보면 결국 내가 이 녀석을 구한다는 얘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얘기네. 요 점을 지난 현의 길이. 맞니? 오케이. 수직. 반지름 5. 여기 길이 얼마? 3. 그럼 여기 길이 얼마? 4. 맞니?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니까. 그럼 요 길이 얼마? 8. 8. 맞아? 그럼 생각해봐. 이 점을 지나는 현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8이고 가장 긴 녀석이 10이거든. 그럼 현의 길이는 8부터 10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보자. 가장 짧은 녀석이 8, 가장 긴 녀석이 10.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으면 8보다는 클 거고 10보다는 작은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걸 거야. 근데 난 지금 뭐만 필요해? 자연수만 필요해. 가장 작은 녀석이 8, 가장 긴 녀석이 10. 그러면 얘는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자연수라는 얘기잖아. 뭐 있지? 9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점을 지나면서 8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건 무수히 많은 게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 자연수의 길이는 9달랑 하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쪽에 9 하나가 존재한다면 이쪽에도 9 하나가 존재? 하겠지? 하겠지?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야? 8 하나, 10 하나, 9, 2개, 4개인 거야. 이해가 가?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길이를 내가 구해봤더니 이 녀석의 길이가 4였어. 이렇게 4. 4였어. 그럼 몇 개 존재하겠니? 4 하나, 10 하나, 5 2개, 6 2개, 7 2개, 8 2개. 맞지? 왜? 얘가 4인데 얘가 10이고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 5, 여기도 5, 6, 6, 7, 7, 8, 8, 9, 9. 맞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게 이 녀석의 문제인 거야. 이해 가니? 그러니까 원이 있고 원 안에 한 점을 준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현 중에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일단 그 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현의 길이, 가장 긴 현의 길이가 될 텐데 만약에 점 하나가 여기 있었다 치더라도 가장 긴 녀석은 이걸 거고 그러면 가장 짧은 건 뭐라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녀석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이 녀석이 가장 짧은 녀석이란 얘기야. 그러면 요거 길이 5일 거고 여기 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테니까 요거는 원점부터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 써서 요걸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됐어요? 이해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아이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이런 거죠. 너희 이미 다 위치 관계 배운 거 있잖아. 뭐 있지? 뭐 있어?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지. 어떤 걸 배웠냐면 2차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 직선 2차. 근데 원도 몇 차씩이야?
원도 XY 된 2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 관계는 얘랑 똑같아요. 2차식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했지 우리가. 2차식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다. 접한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접했으니까 실근이 한 개인데 걔가 중근인 거고 따라서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 아니야? 이거 다 기억나니? 2차식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데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두 개다. 따라서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이 두 개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했었다고. 그러면 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얘가 2차식이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똑같아. 결국 위치 관계라는 건 교점의 개수를 갖고 파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만나지 않는데. 실근이 없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얘랑 뭐가 달라? 똑같아. 몇 점에서 만났다? 한 점에서 만났다? 한 점. 그러면 접했네? 그러면 실근 하나인데? 접했으니까 걔가 중근인 거고 따라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네? 얘랑 지금 다를 거 하나도 없지. 그지? 몇 점에서 만났어? 두 점에서 만났어. 교점 몇 개? 교점 두 개. 따라 실근 몇 개? 실근 두 개. 따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야. 이게 한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지금 다 써먹었잖아 원래. 앞에서 다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 써먹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녀석을 써먹을 수 있어. 뭐라고?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야.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서 또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또 다른 해석 하나가 나오는 거야. 또 다른 해석 하나가 나오는 거야.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원이 있고 직선이 존재하지. 원이 있고 직선이 존재해. 그러면 세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랬니? 그래요. 수선을 그어야 해요. 수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얘가 한 점이야. 맞니? 얘는 직선이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혹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뭐로 표현하지? D 이렇게 표현해. 맞니? 그니까 요 녀석도 D고 요 녀석도 D고 요 녀석도 사실 D인데 당연히 요 D는 서로 다른 녀석이긴 하지. 한 점과 서로 다른 직선까지 거린 거니까. 맞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 얘가 원이 한 점이잖아. 얘가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부터 원이 한 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반지름 R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반지름 R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해. 반지름의 길이하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길이를 비교해 볼 수 있어. 지금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났지? 두 점에서 만나면 반지름하고 D 중에 누가 길지? 두 점에서 만나면 얘가 D고 얘가 R인 거잖아. 누가 기냐고. 반지름이 길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지름 R이 D보다 크구나. 원의 중심부터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보다 반지름이 길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 점에서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때? 같아요. 그래서 D는 R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만나지 않으면 반지름보다 D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누가 메인인 거야? 이 녀석이 메인인 거야. 얘가 더 많이 써여지고 얘가 더 쉽다는 얘기야. 뭐보다? 얘보다.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알아두셔야 돼. 뭐라고? 두 점에서 만나. 누가 더 길다고? 반지름이 더 길다고. 머릿속에 떠올려. 원이 있고 있는데 반지름? 누가 더 길지? 아, 반지름이 더 길구나. 접하면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구나. 만나지 않아. 그러면 반지름보다 D가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걔를 식으로 쓸 거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얘를 갖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얘하고 얘가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요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를 이용할 수 있어. 좋아, 합시다.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2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인데 얘가 지금 짝의 판별식을 쓸 수 있는 녀석이네.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짝의 판별식 얼마? k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2에다가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 정리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이 얼마? 0. k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양수 k를 물어봤으니까 k는 얼마? 2루트 2.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요. 접한다고 했으니까 d는 얼마? d는 r. 좋아. 반지름 얼마? 세아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야? 반지름은 길이지? r 제곱이 산 거니까 r은 얼마인 거야? 반지름이 2인 거야? 맞니? 결국 d는 r인 거니까 이 녀석의 중심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오케이. x-y 플러스 k는 0이 있고요. 0,0부터 이것까지의 거리가 2면 된다 그랬으니까 구하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k 그 녀석이 2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2가 되니까 절대값 k는 2 루트 2가 될 거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걸 텐데 양수를 물어봤으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메인은 누군 거라고?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더 메인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인 거라고. 알겠지? 태원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뭐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D하고 R의 관계는 누가 더 크다? R이 더 크다. 맞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고 싶으면 그냥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판별식 써버리면 돼. 쉽잖아. 그지? 근데 우린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이 녀석의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거든요. 루트 10. 루트 10. 루트 10이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요 녀석이 지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인 건데 요 d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 원의 중심 0,0부터 이것까지 거리를 d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d가 루트 10보다 작으면 된다며. 구해. 루트 계속 써주는데 너 나중에 이거 모르면 혼나. 한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요 녀석의 제곱 더하기 요 녀석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k 그 녀석이 뭐보다 작으면 돼? 루트 10보다 작으면 돼. 아니? 얘가 지금 루트 10인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k 요 녀석이 10보다 작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일 거고 따라서 k를 구하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인 거겠죠. 몇 개? 19개. 1부터 9까지, 마일부터 마이너스 9까지, 0까지 포함해서 19개. 됐어. 이렇게 문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뭐야? 판별식 0보다 작다. D가 R보다 크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를 가지고 그냥 D가 R보다 크다라고 문제 풀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 문제는 풀지 않을게. 부등식 문제니까 그냥. 길이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우리 오늘 유형 진짜 조금밖에 안 나갔는데? 근데 접세 방정식은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 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애들 왔나? 아직 안 왔지? 하자. 자, 하는 거야. 아직 안 왔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여기 공식 보이니? 공식 보여? 공식 암기야. 다음 시간에 내가 공식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혼나.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어.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가 존재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원이 있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가 있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랑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는 그냥 공식이야. 뭐라고? 공식이야. 공식이야. 그래서 이 두 녀석은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야.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다라는 요 녀석은 우리가 푸는 방법이 또 3가지가 존재해. 근데 이 3가지는 너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 3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 근데 기울기가 주어진 거랑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건 그냥 공식이야. 외우셔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워서 너희가 집어넣고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외운 다음에 집어넣는 것처럼 얘는 그냥 외우시는 거야. 알겠어? 자, 원이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직선이라며. 그리고 기울기가 뭐라며? 기울기가 m이라며. 그러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y는 mx, 기울기가 m인 직선인 거니까 당연히 mx로 들어가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를 지금 외워두시면 좋아. 어차피 내년에 기하 배우게 되면 기하에서 또 나와. 알겠어?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왜냐면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이 녀석을 그냥 뭐 한 거니?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어떤 원이 있고 요 위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었어. 근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어. 근데 여전히 얘가 이 녀석의 접선이려면 얘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접해 있을 거 아니야. 여전히 그 점에서 접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 점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Y에서 B를 빼고 M에 X-A를 빼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 공식 외우셔야 돼. 야, 근데 생각해봐.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 녀석 Y는 m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니 없니? 놓을 수 있지. 근데 얘하고 얘가 접한대.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입장에서는 0일 거고 D하고 R의 관계에서 보면 네, 끝낼게요. D하고 R의 관계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D하고 R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이 R인 거니까 R하고 D가 같다는 걸 이용해 볼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 풀 수는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R이 있는데 지금 R이고 D는 이거부터 저기 원점까지의 거리인 거잖아. 근데 원점이 0,0이지. 그럼 내가 0,0인 거니까 요거 mx-y 플러스 b는 0이고 0,0부터 거리를 내가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b가 되는 걸 거고 걔가 r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이게 접하는 조건 아니야? d하고 r이 서로 같은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절대값 b를 구해봤더니 절대값 b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거든.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m은 알고 있었던 거고. 맞니? 그럼 내가 이 b만 알면 되니까 내가 구해놓은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m하고 r은 다 알고 있는 녀석이니까. 맞죠? m은 주어졌고 r은 반지름이니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생각해봐. 나올 때만 우리가 언제 이거 계산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공식 외우시라고. 외워서 집어넣으시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금 설명해 줬으니까 자 얘하고 평행해달라 했으니까 이 녀석 기울기,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지?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얘를 기울기가 얘고 얘한테 접하니까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5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 이렇게 구하고 끝이야. 됐니? 됐어? 여기까지 숙제.